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부분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라는 지점이에요. 그 멘트가 나오게 된 사정은 이렇습니다. 데미안이 떠나고 나서 싱클레어는 어둠의 세계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학교는 퇴학 위기에까지 몰립니다. 그러던 중에 짝사랑하는 여자 베아트리체가 생기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게 되죠.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의 얼굴을 혼자 스스로 그려서 보고 또 보다가 문득 자기가 그린 그 얼굴이 베아트리체가 아닌 데미안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다시 데미안을 생각하기 시작한 싱클레어. 그는 자기 집 현관에 그려진 오래된 새 문양을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내요. 막연한 충동에 따른 것인데 데미안의 옛 주소로 무턱대고 보낸 그림이지만 그 그림이 데미안에게 닿았는지 데미안이 보낸 답장, 쪽지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나누어 드릴 내용입니다. 글 자체는 직접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쪽지에 담겨진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새가 알에서 나와 하늘을 날려면 지금 나를 둘러싼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새의 은유를 우리 자신에게 향하게 한다면 결코 쉽고 당연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벗어나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이클로 들어가고 싶고 다른 장에 들어가 우리의 날개를 펴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을 깨뜨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고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죠. 저의 경우에는 전업작가가 되기 위해 회사를 퇴사했던 경험이 알을 깨뜨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 쉬는 시간이 끝날 무렵 나는 책갈피 사이에 종이 쪽지가 한 장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종이는 우리가 가끔 수업 시간에 쪽지를 보낼 때 접던 모양으로 접혀 있었다. 누가 이런 편지를 나에게 보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생각 없이 펼쳐보니 거기에 몇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읽자마자 나의 온 몸과 마음이 문구에 사로잡혔다. 놀란 마음으로 다시 읽었다. 그 사이에 내 마음은 전율하며 운명 앞에 움츠러 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나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것은 데미안에게서 온 답이었다. 그와 나를 빼놓고는 아무도 그 새를 알 리가 없었다. 그가 나의 그림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림을 이해하고 나의 해석을 도와준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힌 것은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의 정체였다. 그것은 무엇일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이름을 들은 적도 읽은 적도 없었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전혀 집중하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나버렸다. 다음으로 오전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됐다. 수업은 젊은 교사의 담당이었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으로 매우 젊고 쓸데없는 잘난 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다. 우린 선생님의 지도로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이 강독 수업은 내가 흥미있어 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이날만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책을 펼친 채 선생님의 진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뜻밖의 선생님의 목소리가 내 의식을 번개처럼 내리쳤다.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분명히 아브락사스라고 말하고 있었다. 말의 첫머리는 듣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계속했다. 우리는
고대의 교파와 신비적인 교단의 견해를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를 과학적 기준으로만 봐서는 고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진리 활동이 있었습니다. 마술이라는 것도 본래에는 필연적인 이유와 깊은 사상이 있었던 거지요. 방금 예로 든 아브락사스의 교의 역시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의 주문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오늘날에는 대개 야만족들이 믿고 있는 어떤 악마의 이름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락사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뜻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개괄적으로 이 이름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 역할을 하는 일종의 신의 이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 몸집이 조그마한 이 젊은 학자는 섬세하면서도 힘있게 설명을 계속했다.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름이 다시 거론되지 않자 나도 나만의 생각으로 주의를 돌렸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 아직도 이 설명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주의를 맴돌았다. 이 설명과 결부에 예전의 일이 떠올랐다. 우리가 우정을 나누던 최후의 시절에 내게 친근했던 데미안과의 대화였다. 그때 우린 분명히 존경하는 하나의 신이 있었다. 그 신은 단지 인공적으로 구분된 세계의 절반만을 포용할 뿐이었다. 그것은 공적으로 허용된 밝은 색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악마까지도 포용한 새로운 신을 갖거나 아니면 신에게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데미안이 그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브락사스가 신인 동시에 악마인 바로 우리가 찾던 그런 신이었다. 시간이 한참 흘렀다. 이듬해 봄 나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진학을 해야 했다. 아직도 나는 어디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정하지 못했다. 내 입술 위로는 콧수염이 자라기 시작했고 나는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으며 아무런 목표도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나의 내면의 소리, 즉 꿈속의 영상뿐이었다. 나는 이것이 이끄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느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나는 매일 그것에 저항했다. 내가 미친 건 아닐까 한두 번 생각해 본 게 아니다. 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걸까?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 역시 할 수 있었다. 조금만 주의와 노력을 집중하면 플라톤을 읽어낼 수 있었고 삼각함수 수학 문제도 풀 수 있었고 화학적인 분석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딱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내면에 숨겨진 목표를 끄집어내서 내 앞에 확실히 내놓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어떤 현실적인 장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었다. 언젠가 나도 그런 직업을 갖겠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다는 말인지. 나 역시도 몇 년 동안 찾고 또 찾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은 없었고 어떠한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 또한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겠지만 이것은 매우 곤란하고 위험하며 무서운 일이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내면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렇게도 어려웠을까?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거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